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죠. 사실 언론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중을 했던 사안이었는데요. 국민들도 아마 생중계로 많이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어제 이 기자회견이 여론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여론조사가 발로 나오는 건 아니고 다만 빅데이터 분석은 좀 가능한 것 같아서요. 한 분을 지금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한번 그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좀 분석을 좀 해보셨죠? 네, 어제 하루 동안에 윤석열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양이 언급량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기자회견에 기자회견이 뭐 각본 없는 드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이니까 또 우리가 뭐 태어나서 100일도 응애 중요한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이 100일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언급량이 하루 동안 어제입니다. 11만 8,708건입니다. 그럼 평일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평일보다 거의 1.5배 한 2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50% 크면은 한 100% 늘었다. 그럼 상당한 관심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그만큼 많이 쏟아진 거죠. 보통 때보다는 물론 이제 어떤 논란이 생기거나 대통령의 파장이 있을 때도 상당히 언급량이 높지만,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관어들이 많이 등장하를 봤더니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 국민, 역시 지지율이 역시 뭐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지율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연관어로? 국민은 워낙 뭐 모두 발언부터 20번을 이야기할 정도로 많았고, 그다음에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누가 등장? 김건희 여사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일까요?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어제 언급량 그렇게 많았다고요? 연관어에? 실제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른바 윤명 대첩.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은 거의 세트로 계속 언급이 세트로 가요. 묶음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연관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기자회견. 자, 이재명 의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최근에는 사실 거의 가장 많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누굴까요? 김건희 여사입니다. 어제 근데 이재명 의원의 이자도 안 나왔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안 나왔는데도 연관은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일종의 8월 28일, 29일부터의 윤명 대첩 3라운드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감성 연관어를 보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1,62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혐의? 예, 혐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뭐 사적 채용도, 그러니까 혐의라는 용어 자체가 쉽게 이제 의혹을 좀 밝혀내야 된다 이런.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뭐 질문과 문답은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에게 정말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질문 왜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혐오가 그다음으로 많았고, 비판, 논란, 의혹인데 어제 하루 동안만 이게 뭐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썸 트렌드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엔진이니까 엔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빅데이터의 긍정, 부정, 감성 추이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조금 선행하거나 조금 여론조사와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긍정 어제 하루 동안만요. 윤석열 대통령 24.5% 빅데이터에서 긍정이 부정은 73.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24.5, 부정 73.9인데 뭐 8월 16일, 15일과 비교해 보면 이게 뭐 나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강보합세, 둔화세. 그러니까 우리 주식으로 치면은 좀 강한 하방하는 압박에 대한 저지선이 만들어졌다. 뭐 월봉, 일봉 이야기하는데 그런 좀 지점이 그래도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어느 정도 선은 만들어지는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바닥에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도어 스태핑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흥미로운 게 예정됐던 40분보다 14분 또 더 늘려서 이제 총 질문을 몇 개 받은지 아세요? 12개. 그 방송하는데 그 정도는 체크를 해요. 놀래요. 놀래요. 김종 배종찬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에서 받은 질문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꾸 봤는데 까먹었어요. 151개.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도 도어 스태핑 이야기만 나왔을 때 웃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지어는 지지율이 어떻든 난 도어 스태핑 간다. 근데 도어 스태핑을 5월 1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5월 11일부터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중순까지는 좋아. 긍정적이에요. 초반에는 아주 좋아요. 새로운 모습이었으니까. 네, 초반에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도어 스태핑. 물론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또 이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러 해서 지금부터 이제 출근길 MBC니까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으로 말씀드리면 MBC가 왜 나와요? 그래서 당연한 거. 최고의 방송인데. 그래서 지금 이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범인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린다. 그래도 나는 한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의 추락의 주범이 도어 스태핑인데도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지율과 무관하게. 그럼 정리를 하면 어제 기자회견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하나의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언론은 이런 어떤 틀을 짜가지고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종찬 소장이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조짐은 안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모두 발언이 20여 분에서 상당히 정책에 많이 할애를 했거든요. 또 지난 8.15 강복절 기념사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담대한 구상도 있었고,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 이야기는 정책 연관은 거의 없어요. 사람과 얽힌 것이 너무나 깊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분석에서는 많은 비율로 이준석 전 대표라 그러죠. 전 대표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얽히고 설켜 있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따봉 이 문자는 어떻게 할 거며. 체리 따봉.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빅데이터 상에서 보면 별로 긍정적일 만한 요인이 안 나오는데 정치인들과 관련해서는 좀 뭔가 감성 연구하는 거, 특히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빅데이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좀 곤란해야 될 것이 뭔가 노력한다. 그 다음에 관계가 개선됐다. 또 혁신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등장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우리가 선행지수로 여론조사보다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